저는 일단 여기 생각의 차이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딱 한 학교 배제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중간고사가 저희가 5월에 시작하죠. 자, 그러면 내신 대비는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보통을 공식을 3월로 생각을 하세요. 그죠? 자, 근데 저는 배제고 연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한 결과, 자, 제가 확신합니다. 배제고 내신은 다음 주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다음 주가 1월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주가 1월입니다. 자, 배제고 내신은 다음 주부터 들어가야 돼요. 자,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 두 번째,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을 정말 다 잘해서 3월 달부터 영어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외예요. 근데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1월에 시작을 해야 되고, 자, 그 이유를 제가 기출문제 분석과 함께 어휘, 어법, 독해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이실 거예요, 이 책이요. 이 책 잠깐 펴주시겠어요? 자, 이 책 잠깐 펴주세요. 자, 이 책을 펴주시면 여기 기출문제가 있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저희 그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중간고사 올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였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가 들어가고 모의고사 들어가고, 근데 교과서 내년부터 교과서 바뀌는 거 다 아시죠? 네, 교과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개정된 교과서를 1월 과정에 이미 다 조금씩 녹여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1월 달부터 그 공부를 할 때 다 들어가게 될 거고, 이게 대충 평균적인 범위고, 여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컷은 낮으면 94, 높으면 98 이 정도로 잡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단어 부분이에요. 단어 부분. 자, 배제고 같은 경우는 능률복화라는 책을 학교에서 단원적으로 선정을 했죠. 자, 시험마다 표제어가 400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매 시험 5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제어가 400개 정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능률복화 책을 사서 한국말 뜻을 완벽하게 외웠다고 칩시다. 그럼 5문제 중에 몇 문제 맞출까요? 대략 2-3문제 정도 맞출 겁니다. 완벽하게 외우더라도. 자, 그 이유를 제가 기출문제 분석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책의 1쪽을 잠깐 펴주시겠어요? 1쪽이요. 자, 1쪽을 피시면은 왼쪽이 기출문항, 오른쪽이 제가 능률복화 책을 사진 찍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2번 문제를 한번 보고 싶어요. 2번 문제요. 자, 2번 문제 답은 withdraw가 답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생들은 뭘 알아야 됐을까요? 첫 번째, withdraw의 여러 가지 뜻을 당연히 알았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그 위에 있는 예문인데 여기에서 각각의 예문에 withdraw의 쓰임을 당연히 알았어야겠어요. 그걸 정확히 파악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이 실제 withdraw 사진 찍어 놓은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보시면은 뜻이 일단 4개 깔끔하게 나와 있죠. 예문 몇 개 나와 있나요? 1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문이 똑같나요? 틀린가요? 그나마 나와 있는 예문도 틀립니다. 즉, 이 문장들은 학생들이 지금 처음 보는 문장들이에요. 시험장에서요. 자, 3번 한번 봐볼게요. 3번. 3번은 유의어 관계가 아닌 것을 골라야 돼요. 즉, 유의어가 뭔지를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저는 I를 보고 싶어요. I, clumsy, awkward를 보고 싶은데 얘는 유의어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쪽에 사진에 clumsy, awkward가 있습니다. 그죠? 한국말 뜻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그럼 이걸 딱 보면 유의어인 거 당연히 애들이 알겠죠. 쉽네요. 그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표제어 몇 개죠? 400개예요. 그 400개 안에서 아이들이 유의어, 반의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걸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더 있었겠죠. 유의어가. 자, 그리고 4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4번? 4번을 보시면은 여기가 영영풀이죠. 자, 영영풀이 옆에 이쪽을 보시면 영영풀이 하나라도 나와 있나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영영풀이는. 자, 마지막에 5번 이 부분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자, 5번의 답은 3, 4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insist라는 동사가 전치사 on이랑 같이 쓰이는 걸 학생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럼 옆에 페이지 insist 맨 밑에 봐볼게요. 예문 한번 볼게요. He insisted on his innocence. 자, 전치사 on 나왔네요. 그죠? 그럼 아이들은 이 전치사를 보고 insist on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표제어에 요 앞에 따로 insist on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수많은 예문 중에서 어느 전치사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이 책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학생들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준비하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촉박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시험 문제 1번에서 5번까지 내용이에요. 아직 갈 길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3월 달부터 이거를 다 한다. 그럼 3월 달부터 그럼 애들은 뭐 해야 돼요? 일단 표제어 다 외워야겠죠. 그죠? 표제어 다 외우고 영영풀이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전치사 다 외워야 되고 유의어, 반의어 요 안에서 스스로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아, 학교에서는 이 책 수업 안 해줍니다. 그냥 애들한테 책 줘요. 하고 내일 몇부터 몇이 시험 범위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죠. 네,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제가 1등급 몇이라 그랬죠? 높으면 97, 98, 낮으면 93, 4. 근데 시험 문제 보세요. 몇 점이에요? 2.8, 2.5, 많으면 3점 몇 점. 즉 여기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1등급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1등급 받는 애들은 이거 안 틀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법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법 쪽이요. 자, 다음 페이지 3,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 4페이지. 자, 지금 뭘 해주시면 되냐면, 자, 3쪽이 기출문제, 4쪽이 실제 그 학교 필기예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단 한 명 선생님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 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17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지금 뭘 잠깐 해주시냐면, 필기 내용이랑 문제랑 한번 비교를 좀 해주세요. 얼만큼 연관성이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자, 연계성이 많이 있나요? 생각보다 되게 적어요. 자, 아이들이 그 내신 대비를 3월 달에 하면은 저랑 얘기하다가 경악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학교에서 얘기 안 한 게 나온다고요? 하면서 놀래요. 나와요. 여기처럼 나오고 꽤 많이 나옵니다. 어법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에요. 근데 어법 영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험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자,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학교에서 이번에 시험 범위에 문법 뭐 들어가 이런 얘기 전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학교에서 설명한 게 어법 문제로 나오는 비연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필기를 볼 필요가 없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연계성이 생각보다 낮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17번 같은 문제를 아이들이 풀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됐을까요? 첫 번째, 일단 문법 개념을 알아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개념이 적용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의도까지 파악해야 돼요. 자, 출제 의도 파악이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칠판 부분이 이 선지 부분이에요. 지금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어법 포인트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이 동그라미를 스스로 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 여기 봐야 되는구나, 여기 봐야 되는구나, 이걸 아이들이 직접 이제 스스로 치면서 봤어야 돼요. 물론 배제고 학생들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안 치고 자세히 오랫동안 보면은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푸는데 1분 안에 30초 정도 안에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문항은 많이 나올 거고 여기처럼 뭐 2개 고르시오, 3개 고르시오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딱 받자마자 따다다다닥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 능력은 3월 달에 시작하면 안 돼요. 1월에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 외워버리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다 외워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법 문제는 변형을 조금씩 시켜요. 그래서 본문이랑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아이들이 이렇게 어디를 봐야 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독해 한번 볼게요. 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5쪽? 자, 5쪽은 이제 추론 문항이에요. 자, 지금은 뭘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자, 6쪽이 실제 시험 범위 그 필기예요. 지금 첫 번째 문장이랑 6쪽의 첫 번째 문장이랑 그리고 실제 문제 첫 번째 문장 한번 비교해 주시고 마지막 문장도 한 번만 비교해 주세요. 차이가 있나요? 없죠. 그대로 나옵니다.
자, 배제고에서 독해 문제는 아이들이 이 지문을 읽는 동안에는 처음 보는 문장이 없을 거예요. 단 이 지문 읽을 때까지만. 선지부터는 다 처음 보는 문장입니다. 네, 선지부터는 처음 보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제 찾는 문제, 제목 찾는 문제 사실 많이 나오지도 않고 뭐 순서 배열이라든가 나오면 거의 다 맞아요. 그럼 어떤 문제를 틀리냐면 추론 문제, 이런 추론 문제 내지는 내용 일치 문제, 이런 문제에서 애들이 조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처음 본 선지가 나와요. 하고 한국말로 된 선지보다 영어로 된 선지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이들은 첫 번째, 선지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선지 해석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요약 능력도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추론 문항이 나왔을 때 실제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실제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추론이 할 수 없는 거 두 개를 고르는 거고 4, 5번이 답이에요. 즉 학교 선생님들 기준으로는 1, 2, 3번은 추론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7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1번 요만큼 노란색으로 친 부분 있죠? 이만큼을 요약한 게 1번 선지입니다. 2번 요약한 거, 3번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학생들이 추론 문제나 내용 일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약된 게 같은 내용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선지 해석해야 되지만 문제가 우리말이랑 영어는 표현 방식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선지 해석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이거 내용을 다 해석하고 이거 같은 내용 맞아? 라는 의구심이 학생들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생들이 미리미리 연습이 들어가야 되는 파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 약간 우울한 내용 얘기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월부터 다음 주부터 만약에 저랑 공부를 하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대비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죄송합니다. 이 책 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뜻을 일단 아이들이 알아야 되죠. 그죠? 하지만 여러 가지 뜻은 능률복화 책에도 있어요. 근데 능률복화 책이 없는 게 예문이 좀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영영풀이 구동사는 따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7쪽, 8쪽을 보시면 이게 능률복화 제가 재편집한 책이에요. 그래서 1월 달부터 학생들이 바로 이걸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7쪽을 보시면 단어가 있으면 각각의 뜻이 나와 있고 영영풀이랑 각각의 예문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같이 나와 있을 거고요. 8쪽을 보시면 유의어, 반의어, 구동사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들은 일단 1월부터 바로 이 책으로 공부를 들어갈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이거를 열심히 이 책 자료는 뭐 제가 열심히 만들었고 애들이 이 자료를 잘 받았는데 안 외우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보다 편하게 외울 수 있게끔 저는 암기를 그 3단계 시스템으로 나눠놨어요. 자, 9쪽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9쪽이요. 자, 9쪽을 보시면 학생들은 일단 매일 30개씩 단어를 집에서 암기를 할 거고 그거를 객관식으로 먼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9쪽 보시면 위에 이게 객관식 시험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 온 겁니다. 이렇게 30개씩 외우고 시험을 보고 예문도 똑같이 객관식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주일에 매일 30개씩 외워서 일주일에 180개 단어를 외워온 다음에 학원에서 시험을 한번 봐야겠죠. 그죠? 그 시험 내용은 10쪽에 있습니다. 10쪽의 왼쪽이 수업 테스트예요. 학원 와서도 처음에는 객관식으로 시험을 볼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객관식으로 먼저 구성을 하는 이유는 일단 진입 장벽을 낮춰줘야 돼요. 많은 경우에 학생들은 단어 외워라고 하면은 일단 거부감부터 들어요. 근데 시험이 객관식이야? 그러면 할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때까지 경험상 그래 왔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단 객관식으로 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때 주관식으로 똑같은 단어를 누적해서 볼 거예요. 그게 10쪽의 오른쪽 부분입니다. 클리닉 누적 테스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한국말 쓰는 것도 있을 거고 예문에서 찾아 쓰는 게 섞여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단어 같은 경우는 3월 달이 되기 전에 객관식으로, 그리고 주관식으로 이 표지어를 먼저 확실하게 암기를 할 거고 학생들이 이거 진행 속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잘 받아들인다? 이러면 구동사도 같이 시험에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구동사랑 영영풀이 보기 전에 일단 예문에서의 쓰임이랑 표지어를 완벽하게 외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단어 관리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어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법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문법 개념을 알아야 됐고 적용을 해야 됐죠. 그죠? 그리고 출제 의도도 파악해야 됐어요. 근데 1월 달엔 저희는 서술형 연습까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일단 11쪽 보시면 첫 번째 제가 어법 이제 그 책을 다 실을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뺐어요. 자, 일단 파트별로 어법 개념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문법 개념이 적용된 문장들이 20문장씩 그 단원별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들은 예상 시험 범위인 교과서랑 예상 시험 범위 모의고사에서 다 따온 문제들입니다. 그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들이 여기 2번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문장들을 이 책이 2번에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문장들을 학생들은 저랑 구조 분석을 할 거고 그러면서 이 굵은 글씨로 동그라미 친 데 있잖아요. 여기가 어법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단 계속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면 이거 뭐로 바뀔 수 있어서 애들이 익숙해지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부분을 익숙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장들을 외워서 어순배열 시험으로 서술형 연습을 할 거고요. 영작 문제 서술형 연습을 할 거고 마지막에 학생들이 적용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들을 학생들이 계속 풀면서 저랑 이제 적용 연습을 할 거예요. 먼저 아이들한테 자, 여기서 밑줄 그은 범위에서 동그라미 칠 거 동그라미 쳐봐. 그럼 아이들이 학습이 잘 됐으면 이제 동그라미를 잘 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 풀이가 저랑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법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네, 마지막으로 독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12쪽이요. 자, 독해책은 이렇게 구성될 겁니다. 학생들이 지금 PPST랑 내신 시험 범위에서 예상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PPST도 모의고사 할 거고 내신에서도 모의고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예상 범위인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집에서 한번 풀어올 거예요. 그래서 풀어온 다음에 그 중요 문제를 저랑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어려운 문제풀이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12쪽 부분이에요. 자, 이게 결국엔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똑같은 문장을 다르게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본인들이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지에 나왔을 때 그 부분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위에 A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두 문장을 제가 한 문장으로 합쳐 놓은 건데 일단 학생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건 과제로 나왔던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해석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내용을 먼저 한국말로 저랑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말로 잘못된 것 2가지, 즉 2가지를 빼고 나머지 3개는 다 같은 뜻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한국말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영어로 선지해서 찾는 거, 이런 연습이 저랑 계속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 들어가면 이걸 다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3월 달 되면은 시험 범위가 딱 나오고 그 범위를 외우고 뭐 하는데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월 달에 저랑 미리 다 학습이 들어갈 거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배제고 시험만을 위해서 제가 따로 만든 교재들이에요.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유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지금 쭉 제 과정이 어떨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수업 시스템을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같은 경우는 주 1회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은 45분일 거고 수업 시간이 3시간이에요. 총 4시간 중에서. 자, 그래서 문법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을 조금 더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독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클리닉 시간에 독해 시간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 때 실제 시험 시간은 30분 정도 될 거고 독해 시간이 1시간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학생들 중에 만약에 해석이 조금 힘든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고1 모의고사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학생이 뭐 그 문제들을 풀면서 해석이 정확히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1 모의고사 정도는 해석이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석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면은 구문 해석을 꼭 들어야 돼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단순히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해석을 위한 문법과 그냥 해석 연습용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신 들어가기 전에 3월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은 무조건 완벽한 고1 문장 정도는 큰 어려움 없이 단어를 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해석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지금 배제고 예비고1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하신 질문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그 중에 뭐냐면 과제 관리, 시험 관리 어떻게 하나요? 특히 단어 시험 관리 어떻게 하나요? 자, 첫 번째 일단 과제 관리부터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과제를 만약에 못 해오면은 그날은 일단은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클리닉 때까지 다시 해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 때까지 만약에 안 돼 있으면 클리닉 날은 남아서 끝까지 과제를 다 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저는 과제를 제출할 때 아이들한테 어떤 순서로 복습은 어떻게 하고 어떤 순서로 하고 이걸 되게 자세히 알려줘요. 모든 수업 때. 그래서 과제는 어떤 순서로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이유가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좀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알려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해왔으면 클리닉 때 과제 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때는 과제를 하는 게 효율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효과는 없을 건데 어쨌든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단어 관리. 단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특정한 이제 커트라인이 있을 거예요. 단어 시험에. 그래서 커트라인을 넘기지 못하면 전 제 시험은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시험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제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다음 단어를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그냥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아가요. 그렇다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클리닉 때 틀린 단어를 깜지 쓰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약간 벌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워크볼 이렇게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해온 애들은 대부분 단어 시험 다 통과할 겁니다. 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질문하신 게 또 다른 게 능률복화 단어장 바뀌면 어떻게 해요? 네, 능률복화. 왜냐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일단 능률복화 단어장이 바뀌면 제가 많이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단어장이 일단 올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른 단어장을 썼어요. 오랫동안 다른 단어장을 쓰다가 올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이 이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이걸 그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가. 근데 만약에 바뀌면 이거 어차피 다 올해 만들었으니까 또 만들 겁니다. 바꾸면 또 계속 만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방학 동안에 이거 한 거 의미 없는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의미가 없지가 않죠. 의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어장이 바뀌어도 갑자기 불어 단어장으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고등 영어 단어장 안에서 돌고 단어 순서가 좀 바뀐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너무 수업 횟수가 적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양은 되게 적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강사가 할 수 있는 양은 되게 적어요. 지식을 전달하고 단어를 외우게끔 유도하고 그리고 최대한 외우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하지만 대신 외워줄 수는 없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의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수업 횟수 늘려서 일주일에 많은 양을 가르치면은 그걸 다 소화해야 되고 그 안에서 섞이고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고민한 결과 주 1회 이 시스템이 가장 최고로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내렸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구성을 했고 물론 처음에 아이들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 시험을 빼더라도 3시간 15분이에요. 저희도 영화도 3시간 넘어가면 잘 안 봐요. 그죠? 근데 영어 수업을 3시간 넘어가면 되게 힘들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 학생들이 좀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풀어 나갈 거고 어차피 결국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그 리플렛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 수강평이 나와 있을 겁니다. 수강평이 있을 건데 학생들이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써준 건데 상당히 저도 놀랄 정도로 되게 자세히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 시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가 어떤지 그 부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데는 여기까지. 혹시 질문 따로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수업을 시작하고 아이들이랑 어느 정도 조율할 거예요. 근데 클리닉 여러 개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다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지금 없으시다라 나중에 생기시면 학원에 전화하셔서 전화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학원에 전화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상 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